8월 1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9주년이 되는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임에도 정말 정치 뉴스가 차고 넘쳐서 저희가 오늘 쉬지 않고 취재 편의점 현장을 달릴 예정입니다. 특히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휴일에 그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원래 대전 현충원에 가서 행사를 오늘, 하셔야 되는데 어제 미리 다녀오셨다고요? 예, 어제 홍범도 장군 유해의 귀환 3주년 기념식이 있어가지고 우원식 국회의장님 등등 해서 대전 국회의원들이 어제 현충탑 참배하고 또 기념식, 추모식 참배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정부 공식 행사가 있고 이 행사에 사실은 정말 그 모든 민족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해야 되는 날인데 지금 뭐 보수 언론들조차도 사분오열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 늦게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공식 행사에 불참하겠다라는 통보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광복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없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어제 이제 우리 장윤선 대기자님, 대기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홍범도 장군 유해 귀환 3주년 기념식 당신이 주인공이시잖아요. 유해 모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인데 어제 대전에 오셨어요. 대전 현충원 참배하고 기념식 행사했는데 대전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모였고 또 박홍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어제 의장께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오늘 대통령이 참여하는 정부 공식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런 의견을 의원들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갈리긴 했는데 저는 국회의장의 형식보다는 의장님으로서 또 과거의 정치인 우원식으로서 특히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여러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실천했고 대통령께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지 않으셨냐. 근데 답을 듣지 못하고 지금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광복회가 함께 정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입장에서 의장께서 참석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 피력을 했고 의견이 좀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은 매우 고육지책이긴 하나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 75%가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 중에 이제 사분오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어떤 분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분열이 아닙니다. 국민 75%가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영석 뉴라이트 인사 뭐 친일주의자죠. 심지어 발언 중에는 뭐 종일에 가까운 종일이라는 게 굴종할 종자 아니겠습니까? 친일을 넘어 종일에 가까운 양반을 기념관장으로 임명 강행한 대통령의 처사에 반대하는 국민이 75% 이른다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자막 깔아주세요. 여론조사 데이터. 그러면 이건 분열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의 분열이죠. 대통령과 국민의 분리입니다. 보수 언론들조차도 일부 걱정하는 그러한 논조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일방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듯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하나. 제일 먼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일본 그 종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종군 위안부가 아니죠. 일제 강제징용 공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
그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그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예. 그것을 면책을 주느냐 하는 예.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태도와 입장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도강산 유네스코 예. 등재에 있어서 강제가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동의해 줬습니다. 예. 정말로 개탄스러운 것은 일본 중의원 어떤 중의원이 한국 정부가 친일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됐다라는 그런 네. 발언이 본질입니다. 네. 한국 한국 정부가 친일 정부라는 거라는 네. 평가를 일본 국회의원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거는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대표가 친일 정부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그냥 막 가는 거구나. 네. 그냥 친일 반민족 예. 처사로 계속 가는구나.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대일 정책이구나. 네. 그것은 국민은 없고 일본만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통령이 주관을 하는 그러한 정부 공식 광복절 기념 행사에 경축일에 경축 행사에 민주당으로서는 참석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내년에 80주년이고요. 예. 사실 그동안 뭐 수많은 뭐 드라마, 영화, 뭐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정말 분분했던 구한말 정세 뭐 얼마나 많은 네. 것들을 이제 학습하고 또 알고 분노하고 네.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역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느닷없이 또 건국절 논란이 막 네. 생기고 예. 이러면서 예.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 뭐냐에 네. 대한 모든 국민들의 궁금증이 좀 생기는 이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뭐 이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건국절 논쟁이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워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뜬금없죠. 네.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많은 정치인들의 표현이 있던데 정말 이 35도 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발언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누적된 확고한 대일관, 대일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고 의심해 보면 여러 가지 뭐참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릴 때 뭐 일본에 방문해 가지고 자기 5살 때인가 아버지 손잡고 네. 아버지 이제 유학 갔을 때 일본에서 여러 기억들을 회고하는 것이 그냥 외교적인 관례에서 상대국의 문화와 정서를 존중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진짜로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네. 진짜로 일본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정말 내선 일체가 완전히 돼버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정책에 아마 자기 정책에 힘을 실린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네. 이성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의 굳건한 동맹 네. 군사동맹까지를 포함한 네.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트럼프든 지금의 이제 바이든이든 미국의 미국이 국익이란 차원에서 예. 즉 태평양을 대서양화하는 것, 네. 태평양을 나토화하는 것 예. 이건 돈 안 들이고 네. 한국에 그동안 많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표적인 인사인데 예. 한국에 많은 걸 퍼줬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방위를 주한미군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와 비용을 우리는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는 네네. 게 트럼프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역시 크게 다르지 맞아요. 않고 예. 결국은 나토와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쟁 덕에 독일과 같이 러시아하고 비교적 가까운 나라, 네. 또 미국, 프랑스와 같이 미국과 약간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돈 안 들이고도 다 나토화하고 예. 친미국화 해야 하고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거를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네. 그러한 축과 한미를 하는 축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어떤 안보 분담 정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있는데 예, 예. 패권 경쟁이 있는데 네. 그런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지내는 예. 것이 가장 중요한 요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경제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형제같이 친할 수 없고 동맹으로 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임진왜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일제란 말이에요. 네. 그 일제 36년 동안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현재의 그 일본 지도층과 일본 일부의 정서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가 없는 상황을 결국은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친일 행각을 분명하게 표시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나가는 과정들 좀 아프지만 네. 비난을 받지만 예. 하루 이틀이 끝나지 않고 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뭐참 가는 비에 옷 젖는다고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허. 하는 정책들 아닐까 하는 예.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뭐 극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극우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남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대체로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한민국의 극우들은 왜 이렇게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성하고 맹성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개인적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말씀 주신 대로 소위 이제 그 미국의 커다란 어떤 그 방위 차원에서 예, 예. 태평양 방위에 뭐 예컨대 이제 동북아판 나토를 만들고 거기에 뭐 혹은 대만 유사 사태 때 한국의 자동 개입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예. 뭐 그러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적으로 만들게 되고 이런 안보 시스템이 고착화된다고 예. 한다면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정세에서 살 당연하죠. 수밖에 없게 네, 되는 네. 건데 지금 사실 신원식 국방장관 예. 그리고 김용현 예. 경호처장 경호처장. 이번에 새로 네, 오신 네, 분이죠. 네. 이분들이 그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기시감 같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기시감이요? 예, 네. 왜 결과적으로 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10개월밖에 안 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교체하는 이동의 인사를 했을까? 네. 그러다 놓고 보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형편없는 사람인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안보실장이 되는 것은 안보실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냐면 네.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가장 최고의 컨트롤 타워는 NSC잖아요. 그렇죠. 그 NSC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 위원장이 안보실장입니다. 예.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그 NSC 상임위원회에 네. 갔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뭐 거의 갈 일이 없는데 가끔 현안이 벌어지면 네네. 법률적 이제 그런 그 지원을 위해서 가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네네. 그 사람들 300여 명을 네. 우리나라 국방부가 데려오는 수송기로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적법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예. 국제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상임위원장은 안보실장이에요.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캐릭터 아시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뭉짜자 뭉짜? 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아니 딱 연상되는 키워드가.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그 상임위원회 NS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지금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누구 이름도 잘 있죠? 모르겠어요. 있죠. 예. 존재감이 없죠. 외교가 없는 거예요. 영어 발음은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신가요? 예. 외교관이니까 출신이니까. 이분들을 지휘하는 네. 회의를 내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갔던 그때 NSC는 서훈 네. 안보실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예, 주재하는 예. 회의였는데 거기 뭐 박지원 국정원장도 있고 저도 가고 뭐 야 이게 붕짜가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내가 그 네.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윤성 기자가 표현을 해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용하는 거지 내 생각은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시원찮았느냐?
라기보다는 네. 라기보다는 인사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김용현이라는 네. 신복 중의 신복을 국방부로 내려보낼 인사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뭘까? 예. 외교 제가 이제 뭐 신임 그 국방부 장관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김병주 간사 중심으로 우리가 네. 성명을 냈어요. 예. 그래서 우린 반대한다. 네. 냈을 때 외교 없는 국방, 외교 없는 국방부 장관, 안보 없는 국방부 장관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네. 첫째 인사 수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 예, 입장에서가 예. 아니라 예. 즉 권력 안보를 잘 했는데 네. 최근에 국방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데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나왔어요. 예. 법무관이 나왔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그 외압 사건과 관련된 네. 그 기록을 회수해 오는 것이 절차를 위반했냐 안 했냐. 예. 그거는 이미 제출 압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제출물의 압수. 이미 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을 하는 경북경찰청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압수 목록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뭐다라는 그렇죠. 것을 만들어서 교부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예. 절차 지켰냐? 네. 안 지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전에 법사위에서도 유재현 법무관리관 이 최혜병 건 터졌을 때 예. 그때 질문했고 답하는 태도와 지금 제가 국방위로 옮겼고 그 사이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시간이 꽤 흘렀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전화 통화 기록들이 나오고 뭐 이런 등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유재현 법무관이 모릅니다라고 하면 돼요. 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예. 돼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면 되는데 절차 위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했어요. 굳이 확인을 해주네요. 확인을 해줬죠. 예. 그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저는 그날의 그 태도를 보면서 모 인사로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최혜병 외압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사자들 그 대표적인 당사자들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 예. 유재원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예. 임성근 일사단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공직기강 비서했던 그 이시은인가 뭐 이시원 예. 공직기강 비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중에 적어도 김규환 사령관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이종섭 장관조차도 네.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 수 있다. 예.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거가 뭐냐? 그 얘기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사자로부터. 네네. 그것을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그날의 태도가 변화다. 그러면 국방부 혹은 군 내부에서 이 최혜병 외압 사건이 보수에게 끼친 영향과 네. 대통령의 관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여러 정황들 예. 이런 걸 감안하고 안보적인 측면 보수는 안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측면 해병대가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해병대가 아니죠. 해병대의 저 지휘부들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던 국방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난을 생각해 보면 네.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원식 체제로는 이것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아하. 예. 그러면 훨씬 더 신복이라고 하고 대통령의 영이 센 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무장돼 예. 있는 김용현 장관을 김용현 처장을 내려보내는 것이 예.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인사 수요. 예. 이제 물론 이제 다 뭐 제 추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저거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했어요. 예. 했는데 예. 제가 어제 MBC 나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진행자께서는 약간 좀 뜨아하는 그런 분이긴 한데 제가 들었던 기시감 중에 하나는 제가 그날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월요일 날. 그거 안 하신 건 잘했고 제가 어제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하셨더라고요. 어제 했는데 진행자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더만요.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안 돼 있더만요. 그래서 그래도 했어요. 용기를 내고 했는데 이유는 이 안보와 관련된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소 추정에 불과하더라도 설사 그게 소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만만의
어떤 대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경고적인 발언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 사태 때 제가 그 당시 야당 측 그렇죠. 참 간사 아니었습니까? 예. 유명했잖아요. 예, 유명하셨습니다. 일단 자뻑하고 미안합니다. 예, 원래 제가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데 그때에 저에게 많은 제보들이 있었어요. 특히 777 정보사령부 관련된 인사와 네. 관련해서 예. 관련된 사람이 많은 그 얘기들을 했는데 그 중에 그때 긴가민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쿠데타설이었습니다. 쿠데타. 네. 예, 쿠데타설, 그 일종의 친위 쿠데타설과 같은. 그러니까 막 국민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 그렇습니다.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탄핵 재판이 돌아갔고 헌법재판에서 3월 9일 날 박근혜의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예. 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유혈 충돌을 유도하고 그래서 군을 병력을 출동시키는 예. 이러한 논의들이 있다라는 예. 그러한 정보 제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정보로 보지 않고 첩보수재 그냥 예. 돌아다니는 얘기를 하는 것구나 예. 하는 정도만 했고 그냥 뭐 김관진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뭐 알자회라는 그런 있었잖아요. 그걸 예. 제가 폭로를 했고 맞습니다. 엄청난 반향이 있었는데 예. 뭐 그때 정부 당국자들은 다 뭐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근데 그 뒤에 딱 보니까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계엄문건. 2017년 2월에 예. 위수령 문건이 먼저 생겨요. 예. 한민구 장관의 예. 지시에서 만들어진 위수령 문건. 예. 위수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당의 자치단체장이 요청이 있어야지 병력이 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일방적으로 안 돼. 네, 네. 그러니까 위수령 문건 다음에 계엄령 문건이 예. 만들어져요. 누가? 조연천이라는 기무사령관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죠. 계엄령 문건이 나와요. 예. 그때에 계엄령을 일반적으로 하면은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근데 그 합참의장 당시 합참의장은 비육사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합참의장을 육사 출신인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내용으로 바꾸는 예, 맞아요. 그러한 계엄 문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아, 기억나요. 예. 그때 박근혜 탄핵 사태 때 그걸 누가 짐작했어요. 맞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네. 그랬죠. 저도 그런 안 정보 믿었어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 얘기했어요.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엄청 비판받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첫째 외교 안보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안보 없는 외교 안 되죠. 안 되죠.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예. 외교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안보만 가지고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죠. 예. 총칼로 싸우는 전쟁 전투하지 않고 예. 외교로 이기는 장군이 있잖아요. 서희란 장군이 있었잖아요. 단판으로. 예, 서희. 단판 외교가 국방 그 안보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신이 외교에 대한 문외한이다. 예.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외한 정도가 아니라 참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아까 말씀드린 NSC 상임위원장이 되는 안보실장을 네. 다 외교관 출신으로 했습니다. 김성한 씨, 예. 조태용 씨, 그다음에 장호진. 뭐 최근 사람이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예. 7개월.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본 게 별로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 예. 호진이군요. 예. 장호진. 장호진. 예. 예. 이분들이 다 이분이 지금 뭐가 됐냐면 키신저급이 됐어요. 그래 특보가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예. 문정인 선생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지위만 그럴 거고 역할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여하튼. 그냥 그 안보실장이란 중요한 자리를 임명한 지 7개월 만에 바꾸니까 뭘 이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 예, 예. 근데 역할은 외교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안보실장, 외교 전문가들로 안보실장을 3사람을 했는데 갑자기 아까 신원식 장관을 네. 안보실장으로 했다. 네. 거기에 자신의 복심인 그다음 김영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안 국방부 군에 대한 통제란 예. 측면과 함께 예. 외교가 조금 약하더라도 국방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다.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신원식 장관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네. 예. 약간 그 좀 투박하고 한때 그 유승민 네네 유승민 지지 했어요. 예. 그런 쪽의 유연성이 좀 다소 있다고 난 생각을 네. 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분을 안보실장, NSC 상임위원장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무슨 저 외교적인 측면의 핸들링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게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외교를 조금 뭐 죽이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예, 예. 외교를 조금 경시 뭐 예. 조금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더라도 더 중요한 사안이 있다라고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보적 측면, 예. 국방적 측면, 어쩌면 급변 사태적 측면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예, 그런데 예. 거기다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방첩사 사령부, 옛날 기무사령부죠. 여인영 사령관인데 충안고등학교 충안고. 9년 후배. 그다음에 대북 특수정보 수집하는 777 사령부. 예. 여기가 박종선 소장, 충암고등학교 11년 후배. 그러니까 충암파라고 어제부터 이제 충암파 대 국방파 대결에서 충암파가 승리했다. 뭐 이런 이제 그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고등학교 인맥을 깔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미국 대통령 선거고 뭐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교력을 2배 이상 더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외교가 쪽의 판단인데 그거 다 놔두고 지금 국방 강화하고 대북 강경파들 배치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네,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면 일부 그런 의견들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네. 이 여의도 바닥에.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국민 정세에서 불가능하죠. 예. 다만 수비적 방어적 측면에서 일종의 그러한 것들을 미리 대비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예. 하는 것은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네. 총선 참패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은 더 그대로 세졌어요. 더 세졌어요. 예. 더 극한적인 대치. 이진숙, 김문수 상상 초월한 상상 인사들이 초월한 인사들을 하고 설마 있잖아요. 인수위에서 안 받았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거든요. 예. 아, 이 사람들은 안 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그렇습니다. 예. 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예. 장관으로 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라는 것은 3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불가능한 예. 지점이에요. 그건 안 하겠다 선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극명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예. 자기 편들을 최대한 콘크리트처럼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이 네.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예. 그러면 그리 될수록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는 열성 지지 국민은 물론이지만 네. 소위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중도 무당층의 민심 이반까지도 오케이. 예. 뭐 신경 안 써. I don't care. 예. 신경 안 써.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예. 그러면 6대 4가 넘어서 7대 3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맞습니다. 국민 여론이 75%예요. 예. 70%에서 75%까지도 난 신경 쓰지 않겠다. 예.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예. 19번째 거부권 행사죠. 예. 21번입니다. 21번입니까? 예. 하도 많아가지고 그새 늘었습니다. 그새 또 늘었어요. 예. 자 앞으로 더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더 하겠죠. 강성 기조를 이어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국민들 사이에 일부 있는 저는 어제만 해도 한 서너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들이 네. 훨씬 고조될 가능성이 있죠. 예. 야당은 계속 더 강화된 공세를 할 것이고 예.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은 국회를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시끄러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들 서로 저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이 대통령이 있구나. 네. 대통령의 대일관에 있구나. 그것이 극단적인 보수와 연결돼 있구나. 네. 친일이 보수 극우와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동북아 전략에 무조건 맹종하는 것과 연결돼 있구나. 그리고 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까스로 일어났던 그 안정적인 약간의 안정적인 그런 평화 유지 분위기가 깨지고 있구나.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급변 사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등등 하면 국민들 중도 무당층이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예.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군을 이런 식으로 장악해야 되겠다 생각.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군과 관련된 것을 못할 게 뭐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할 만한 거죠. 근데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능성이 아주 낮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요. 나는 일단은 거죠. 그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워낙 지금 탄핵 여론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이 뭐 여당의 협조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을 경우에는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선 뭐라도 해야 돼서 강경 노선을 갈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뭐 정부 사이드에서 뭐 박근혜 때처럼 똑같이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문건도 써보고 저런 문건도 쓰고 뭐가 좋겠나 자기들끼리도 회의를 할 테니까요. 근데 친위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 뭐 국회 해산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 해산이 불가능하죠. 예. 국회 아니 뭐 이제 친위 쿠데타가 있다는 걸 가정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나 네. 급변 사태라고 얘기를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국민적인 관점에서 중도 무당층이 등을 돌리고 중도 무당층으로 상징되는 분들이 대체로 화이트 칼라 네, 뭐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또는 예. 그 중산층 이상. 중산층 예. 이상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 또 유모차 부대 이런 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올 겨울에 거리에 나오게 된다면 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벌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한 대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네. 그거는 김정은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남북 간에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소규모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어떻게 그거를 다뤄갈 거냐, 그것을 확대 재생산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평화라는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하지만 평화라는 관점에서 봉합하는 그런 대처를 할 거냐는 것은 외교 안보 정책의 일 중의 일이잖아요. 네. 제일 우선 정책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원식 NSC 상임위원장의 국방부 장관 출신의 네. 신원식 안보실장과 예. 대통령의 복심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이 라인이라면 예.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내려가서 국방부 이번 9월 인사가 있습니다. 9월 예. 10월 인사가 있는데 완전하게 대통령 사람으로 채운다면. 장성급들을 채운다면 예. 그때 그러한 급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것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국회 해산 그런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죠. 예. 예. 일단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재까지 방송 사법까지 해서 19번째 예, 아마 공무원 그럴 행사를 겁니다. 했고.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25만 원, 그다음에 이제 노란 봉투법 하면 21개가 됩니다. 그렇죠. 아직은 제가 예. 아니 미리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안 할까요? 예. 안 하실까요? 할까요? 하죠. 그럼 사실상 21번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8.15 예. 경축식이 10시부터 열릴 예정이고, 근데 저희들은 지금 카메라가 광복회가 주관하는 현장에 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여러분들께 동시에 그 광복회가 주관하는 광복절 기념식 여러분들께 함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통일 방안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아직까지는 보도가 나온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안보실이 이번에 경축사 메시지를 담당하게 되고 통일 문제에 무게를 실기로 했다. 그 통일 담론의 발전에 대해서 통일 담론 3건을 과제로 선정하고 뭐 연구 용역도 통일부에서 하고 국제 협력 플랫폼도 만들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좀 지금 통일을 하면 될까요? 기시감이 또 들어요. 오늘 박범계 의원님 계속 기시감이 네. 언제 기시감이 드십니까?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합니다. 통일 대방론. 그때가 제가 외국에 있었거든요. 네. 박영선 선배하고 네. 근데 법사위 그 이제 해외 일정이 있어서 갔는데 그걸 접했어요. 네. 통일 대방론.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수가 박근혜 정부가 통일 의제까지 가져가면 민주당이
진보가 술자리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걱정을 했어요.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냥 용두 3위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최순실 사태 터진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북한의 통일방은 우리 정부의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뭔지 아세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방안. 네. 이걸 폐기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을 뺄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을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 흡수 통일과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 리딩 기사를 좀 봤는데 네. 뭐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10시 아직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뭘로 포장을 하더라도 예. 북한을 평화 공존과 한민족의 공존하는 번영의 대상자로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되는 예. 그런 평화 공존의 대상자. 예. 그리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그 국력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현 세대와 후손들을 위한 네. 그러한 담대한 통일 구상이 아닌 북한의 인권 중요하죠. 네. 북한도 인권 문제 제기해야 되고 북한의 세습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전쟁이란 차마 갈등으로 벌어지는 많은 비용들 예. 그런 것을 도외시한 채 그냥 대상적인 예. 상대 대상적인 그런 통일 방안은 결코 국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어제 뭐 한 방송 토론에서 네. 그 대통령실 사정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라고 있어요. 왜 그분은 그렇게 정통하죠? 뭐 자주 만난대요. 본인에 따르면 그 대통령 내외분하고 잦은 술자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는데 대통령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 통일 방안에 대한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북한의 4대 세습 이 문제고 심각한 문제고 뭐 전 세계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 레짐 아유. 체인지 후에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아마 주요 논지가 될 거다. 물론 이제 잠시 후에 나올 대통령 기념사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쟁하지 않고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겠습니까? 레짐 체인지가 갖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장윤승 기자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일이 극우랑 통한다. 네. 한반도에서 그렇게 외교안보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 네. 아니겠어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소위 민주당 정부와 지금 저 국민의힘 정부의 예. 가장 간극이 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14 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4.27 예. 평양선언, 예. 판문점인가요? 판문점 선언 예. 이로 이어지는 예. 평화 공존의 그러한 그 명맥들이 있는 네,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건 북한을 붕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붕괴. 체제를 붕괴시킬 때 그것이 예전에 참수 예. 그거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급변 사태가 네. 를 감수하고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네. 전투 아니면 전쟁 아닙니까? 예. 전투를 전쟁으로 가느냐, 전투를 이기고 우리 저 민주정부에서 전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전투를 이기고 전쟁으로 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걸 채택한다면, 그걸 채택할 만한 사람들이 주요 포스트에 있게 된다면, 그건 전쟁으로 비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한 묶음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네요. 묶여 있는 거죠. 패키지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그 현대판 밀정의 그림자가 용산에 어른거린다라는 말씀 비롯해서 이건 비단 저 독립기념관장 원포인트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게 그 거대한 음모 기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죠. 그분도 국정원 인맥이시잖아요. 안기부장 출신이죠. 안기부장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중요한 정치인 하셨고 네. 그 대통령의 멘토였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뭐 오늘 기사부터 보니까 무슨 지읒일보 뭐 이렇게 보니까 마치 그 세 명의 뭐 추천 인사 중에 네. 자기가 추천한 인사가 안 안 지켜져가지고 돼가지고. 이런 아주 현명한 네.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보수입니다.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정보를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예.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정보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전략 우정 체계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그 이종찬 광복회장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당연하죠. 예, 그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부르면 친일파라는 황당한 기준. 그러면 누가 건국 대통령인지 그 이름부터 밝히고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사설을 싣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부터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 들어가는 메신저 거죠. 공격에 들어갔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사적 이익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안 되니까 일종의 이제 뭐 행패를 놓는 것처럼 난동을 부리는 거죠. 예. 그럼 국민 75%가 지금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야 진짜 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이 프레임을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대일 문제에 관해서는 네. 백전백승이에요. 왜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는데 제가 지금 2024년 제가 22대 국회의원인데 네. 2020년, 2016년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네. 제가 2012년에 첫 국회의원에 이제 등원을 하는데 네. 2016년 재선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위상이 네. 말 그대로 아시죠? 어마어마했죠. 예. 승리 제조기예요. 맞아요. 예. 그죠? 네. 대전은요 이 한마디로 그냥 쫙.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 2016년 총선하기 직전에 제 지역구에 옵니다.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뭐 한 1,000여 명이 모였던가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근혜가 아니라 박근혜 할머니가 와도 제가 이기겠구나. 예. 재선 때 얘기예요. 예. 라는 생각이 든 게 제 지역구에 대전시청이 있는데 예. 대전시청 사거리에 우리 민주당이 걸었거나 시민단체가 걸은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네. 빨간 색깔 이래 그 글자를 집어넣은 그게 역사 왜곡과 아. 관련된 네. 거였습니다. 예. 근데 제 눈에 왜 그것이 그렇게 막 인이 박히듯이 네.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많지 않은데 네. 그러면서 이걸 보는 시민들이 대전 시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박근혜가 아니라 그 할머니가 와도 결코 그쪽을 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제가 굳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친일 문제는 네. 대일 관계의 문제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예. 젊은 애들은 더 합니다. 예. 우리 젊은 애들에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예. 어떤 경우는 혀를 끌끌 차기도 예. 하고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적어도 대일관에 관해서는 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제 아들들을 보면 그래요. 네. 예. 얘네들 뭐 어떤 때는 제가 약간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빠가 꼰대스럽다고 해서 뭐 아빠의 패배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네. 한일 축구하면 한일 간에 무슨 경기하면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뜨겁죠. 뜨겁죠. 예. 그게 우리나라 국민의 DNA에 맺혀 있는 수천 년간 속에 수많은 외침을 당한 예. 그 장본인이 일본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건드리는 순간 결코 성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신문 보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그 의병 문서가 110년 만에 귀환을 했어요. 한국으로. 국가유산청이 이제 환수한 문건 13개를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그 일제가 군대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창의군 13개 그 지역에서 창의군을 조직해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의병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3.1 운동 있고 상해 임정에 이르기까지 쭉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가를 그 기록을 했는데 네. 삼국시대 삼국시대부터 3.1 운동 때까지 전부 그걸 다 기록을 한 문서가 이제 연대별로 일본 침략을 고발한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부터 우리가 네. 외구의 침탈을 그렇죠. 받았죠. 예, 일본이 어떻게 고려 때도 간단 그렇죠. 없었고 외종이 어떻게 우리를 침탈했는지 일본에는 예? 이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곡한 말씀 주신 대로 그 반만 년 이상 되는 이 그 민족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예.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그 35년 일제 강점기의 역사는 다 이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뭐 먹고 사느라 힘든데 뭐 이런 거 관심 있겠어? 라는 인식 자체가 저는 대단히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관심이나 있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민족의 DNA에 지금 뿌리 박혀 있는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의 그러한 절절한 네. 자주 독립의 그 역사를 강조해도 네. 그것을 강조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문화를 우리가 수용했죠. 네. 그러면서 숭일하는 일본에 이기는 극일하는 네. 그런 전략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때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정부 때 일본을 거의 따라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실질 GDP에서 일본 넘어버렸잖아요. 넘어버렸습니다. 예. 특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예,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그 소부장이라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네. 배제하는 그러한 악랄한 한국을 진짜 경쟁자로 보고서 악랄한 그러한 그 네.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침해적인 네. 그러한 도발적인 공세를 해도 예.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예. 일본에 대한 1인당 GDP를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세계 선진국 10대 선진국에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민족의 자주성을 공고히 하더라도 네. 일본과의 무역 관계라든지 경제 관계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생의 문제가 결코 해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역사적 검증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포장을 이렇게 안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저 오염수 좀 먹어도 네. 관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과의 그 동맹적인 경제적 동맹 뭐 심지어 안보적 동맹까지 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로 포장하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뭐 본인 스스로 뭐 일본에 대한 좋은 추억과 뭐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갔을 때 막 벚꽃이 피고 뭐 이런 뭐 거리가 깨끗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벚꽃이 환상. 피고라 안 했을 것 같아요. 사쿠라가 피고 뭐. 맞아요. 벚꽃이 피고. 벚꽃, 예. 예, 벚꽃이 여튼, 피고, 예. 네, 그런 그 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익 대 국익의 관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 예. 판단하고 지켜야 될 것들, 그다음에 국민 여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간들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텐데 이 노선을 고집하는 이유 밀정 때문일까요? 밀정 많죠. 근데 그것이 대통령의 정책 결정, 저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네. 역할을 했으니까 네. 조금은 가까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이 결정적인 밀정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용산에 박혀 있는 이종성 광복회장이 지적하는 밀정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저열하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근데 총선 전후, 총선 직후,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국면을 놓고 보면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자기들이 2월 달에는 이길 수 있다고 본 거고 3월 달이 되면서 폭망하겠구나 해서 네, 본 거고 예. 그래서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렇죠? 예. 살려달라고. 그렇죠. 3분의 1이라도 막아달라. 네. 200석 막아달라. 200석 막아달라고. 그래서 막았죠. 191석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5분에서 하면 되는데 3분의 2는 안 되는 그렇죠. 이 안타까운 사태가 현실. 벌어졌죠. 예. 그래서 19번째 거부권을 지금 맞습니다. 지켜보는 지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총선 참패 직후에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 해서 네. 영수회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주 만나자, 자주 예. 통화하자 예. 했잖아요. 예. 그 직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일신 네, 네. 기자회견 예. 할 때 완전히 국정 기조가 변함이 없다는 걸 천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강화됐죠. 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저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 그 유튜브 방송 보십니까? 우리 장 기자님 아니, 전 안 봅니다. 보셔야 됩니다. 아, 봐야 돼요? 가끔은 예. 자주 보지 말고 그냥 가끔은 대표적인 거 하나 둘씩은 보여. 예.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래서 총선 국면과 직후의 국정 기조의 변화가 예측되느냐와 가장 중요한 한국사 네. 지금 2024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일제히 예. 보수 유튜버, 극우 유튜버들이 예. 윤 대통령을 까기 시작했어요. 깐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공격하기 공격. 공격하기 시작. 아, 그래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 같은 22%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죠? 예, 그랬죠. 20%대가 깨지면 그 걷잡을 수가 다음에는 예, 뭐 10%대까지 추락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예측 보도가 있었죠. 예. 그 5%를 좌우하는 것이 예. 보수입니다. 아, 극우. 예, 일제히 공격을 하면서 예. 대통령이 다시 급변한 겁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세력이라도 있지 않으면 죽는다. 20%가 무너진다. 예, 죽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네. 예,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러면 예. 탄핵과 같은 일 막 막을 수가 없다. 없다. 왜? 국민의힘의 DNA, 예, 정당의 DNA는 뭐냐? 예. 집권입니다. 예, 집권이 안 되면 최소한 자기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예,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예, 중요한 목표예요. 예. 그걸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탄핵은 결정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30명에서 40명 가까운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법 예. 누구하고 상의한 줄 아십니까? 그 합의를 누구하고 있게요? 누구랑? 김도읍 의원하고 했어요. 와우. 그걸 합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야. 합의가 된 겁니다. 아, 그 유명한 김도읍 의원과 그분의 지금 노선을 보면 합의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와. 딱 한 개의 문장 가지고만 했지. 그래서 예. 그거 제가 문구 수정을 오케이 받아줬습니다. 합의됐어요. 이완영 의원이라고 할 겁니다. 이완영 의원 있죠. 충남에. 아니 그러니까 이완영 경남 아, 고성인가 경남. 뭐 예, 예, 예. 어디 네. 있어요. 지금은 아시죠? 아니죠. 옛날 분이죠. 예, 예. 예. 그분하고 거기도 박근혜 굉장히 국정농단 완고한- 청문회 제가 야당 간사 거기는 여당 간사. 예. 여덟 명의 재벌 총수들 첫 회합 때 예. 그분하고 첫 회합 때 증인 합의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완고한 분이었는데. 대단히 완고한. 예. 무엇을 위해서 그분들이 합의했을까요? 장제원 의원 청문회 스타로 그때 등극했어요. 누구? 박근혜 대통령 까는 아니 공격하는데 청문회 스타로 예. 등극했어요. 이게 보수의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도 엄청났죠. 엄청나게 공격했었죠. 김진태 김진태. 예. 다 아시네.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왜? 지금 더더군다나 한동훈 체제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이 역사 전쟁 한복판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조용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뭐 성명서 정도는 내고 있긴 한데 그건 뭐 그냥 내는 거고 개별 국회의원들 뭐 신지호 의원 전 의원 지금 전 의원이죠. 전략 뉴라이트. 부장인가 아니야 뉴라이트 아주 뉴라이트 창시하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옛날엔 학생운동 세게 했고 그분이 뭐 황당한 주장을 또 했지 않습니까? 뭐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서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분들 말고는 별로 조용합니다. 왜 국민의힘 그럴까요? 기류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국민 75% 여론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권력의 속성상 예. 다음 지방선거 치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방선거 이기기 어렵죠. 지방선거 치면 결정적으로 뭐냐 정권 교체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뭐 3년이면 길다라는 정당도 있지만 하루도 길다라고 하는 국민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로 어떻게 변환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굉장히 위중한 예.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필망인데 공도 동망인데 그렇게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한동훈 체제로 그러니까. 다 일치 단계로 가냐? 그러면 거의 대통령을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쫓아내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탈당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탈당 가능성 있죠. 예. 예. 전부 다 한동훈으로 다 네. 가 일치 단결을 해버리면. 일치 단계를 해버리면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전국 혼란의 한 복판에 지금 우리가 8.15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그렇습니다. 건데 예. 그 말씀 좀 여쭤볼게요.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그 복권에도 여러 가지 그 정치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다. 이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특히 보수 쪽에서는 윤 대통령발 소위 얘기하는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수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거와 같은 뭐 새로운 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 가능성은 없어요. 취재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능성은. 그러니까 일단 탈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대통령의 국민의힘 내부가? 여론이 악화되면 네.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민주당의 승리 네. 압승 끝에 일종의 관성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그러나 현재의 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이 국면에 대해서 중도무당층, 민주당 지지층은 환호하고 있고 네. 중도무당층은 걱정이 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사태가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거의 희속 게임이었어요. 네. 용어 상박의 네. 희속 게임이었다. 예. 이걸 핸들링을 잘하면 제가 걱정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중도무당층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예. 선택이다까지 했는데 예. 이 사태에서 독립기념관장 임명이라는 기가 막힌 초이스가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예. 완전히 국민들을 예. 뭐냐 마냥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들을. 네. 그래서 이거는 게임 끝. 예. 악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했는데 예.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지사의 사면의 실무 담당자입니다.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근데 법무부 장관 때부터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주장은 합니다. 아니죠. 그 당시 워딩을 읽어보세요. 예. 대통합으로 포장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 복권하면서 그것을 대통합이라 얘기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쫓아내다시피 했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예. 그럼 김경수 지사를 의미한 거거든요. 그 대통합의 네, 대상은 네. 예. 그 당시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었고 예. 지금 한동훈.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냐? 예. 정치인 한동훈과 장관 한동훈은 다른 사람이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다는 틀리냐? 얘기냐? 예.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그 포장이죠. 예. 정치적인 포장이죠. 네. 그 뭐 유불리에 따른 포장일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뭐 부각시키기 위한 멋일 수도 있고 네. 무조건 존재감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정계 개편 말씀을 했는데. 저도 우리 장윤성 기자님 안 지가 뭐 한 20년 네. 뭐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정치를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꼴찌할 때 이제 판사직 벗고 맞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예, 인터뷰하면서 할 때가부터 시작하면 지금 22년. 22년째예요. 정치를 좀 알면 안다. 뭐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번번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는 네. 분열하지 않아요. 두 번째, 네. 분열이 어쩔 수 없으면 선택을 합니다. 확고한. 네. 그런 사태를 박근혜 대통령 때 봤고요. 탄핵 사태 때 예. 봤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만드는 예. 5일간의 과정을 네.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만드는 도도한 과정을 그렇죠. 봤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정말 반대 의사를 표현했고 했겠죠. 원희룡 후보가 약간은 예. 과거와 다른 예, 좀 떨어졌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 여러 예. 가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저 어제 저녁 자리에서 예. 왜 그렇게 됐어요라고 한 질문이 아주 압권이었는데 예. 이런 것을 다 감안해도 한국의 보수, 윤석열 대통령 선택한 보수들은 만만한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만만한 보수가 아니다. 예. 결정적인 대목까지는 예. 결코 저는 분열을 가장할 수는 있고 다수의 분열이 노정됐어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예, 예. 가장은 아닙니다. 약속대로는 아닙니다. 예, 예. 분열이 있긴 있으나 예. 그것이 결정적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결국은 자기들이 사는 선택을 하지 사는 선택을 한다. 자기들이 죽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윤석열도 데려가고 필요에 따라서 이준석도 쓰고 필요에 따라서 한동훈도 대표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다. 필요에 따라서는 윤석열과 한동훈을 다시 짠매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 장해찬의 언동을 좀 밟아야 돼요. 예. 조금씩 달라져요. 장해찬 씨가 10월 달에 그 대통령실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이 얘기 아무 데서도 안 했나? 아, 그랬나요? 모르겠네. 아니,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렇다. 왜 10월이냐? 예. 9월에 이제 국감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면 안 돼가지고 10월로 간다. 그렇군요. 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예.
흘러다니는 얘기예요. 확인된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정계 개편론을 일단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그는 모독입니다. 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예. 뭐 특히 그 의원이 누구예요? 저 이준석 의원하고 같이 의원하는 천하람 원내대표. 예, 뭐라 했더만요. 결국은 라디오. 결국 친명과 친문을 분리해서 친문이 윤 손을 잡을 거다. 그건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 모독이다. 그건 예.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과 예. 한 손을 잡느냐? 저는 누누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참으로 실망했고 참으로 분노스럽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한두 차례 들은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개혁신당 쪽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김건희 여사는 자기들이 진보의 오야붕이었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당 뽀개로 왔다 그러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 그러고 쥐약 먹었다 그러고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진정한 찐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개혁신당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개혁신당이 천하람 대표가 개혁신당 원내대표. 네. 신당 들어가는 건 조국신당밖에 몰라가지고. 거기 혁신당. 예. 그렇군요. 예. 조국혁신당이 그런 리는 없을 거고. 예. 그렇군요. 네. 네. 어이구, 어머, 벌써 예. 10시가, 어머, 이거 예, 못 이제- 여쭤봤는데, 큰일 났네. 이제 권익위 여기까지 국장 하시죠. 사망, 또 남겨놓으시죠. 이것도 예. 공수처도 여쭤봐요. 공수처만 좀 잠깐 여쭤볼게요.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큰일이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다음 주가 될는지 한번 또 나올게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지. 예. 너무 아무튼 재주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술술 풀어내게 하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시간이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